네, 안녕하십니까. 서울 남부지회 본부장 김태형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서울 남부지회 사무국장 신승수입니다. 네, 이 영상은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남부지회 조합원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이어나갈까 고민 끝에 제작하게 되었는데요. 노동조합이라는 딱딱하고 어두운 주제를 이 대화 형식의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. 노동조합의 이런 또 어려운 내용들, 그렇지만 이것을 키워드로 풀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.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. 자, 그럼 오늘 첫 번째 내용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본부장님, 네. 항상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네. 노조는 왜 필요한가요? 사무국장님은 네. 내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갖기를 원하십니까? 예, 그렇죠. 네, 누군가가 내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기를 바라십니까? 예, 그럼요. 그렇다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십시오. 아, 그런가요? 네,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네.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얘기인데요. 네. 뭐 이 얘기 속에 노동조합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개별적인 노동자가 네. 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만약 사측이 임금이나 해고를 무기로 네. 노동조합을 압박을 부당 노동 행위를 하면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해고를 당하면 내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을 지며 내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? 그렇겠죠. 네,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데요. 네. 네,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. 예, 그렇군요. 잘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으로 궁금한 네. 점이 우리 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우리 국민연금 지부의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이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이 상급단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예,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큰 양대 노총이라고 불리죠. 네. 큰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바로 그것입니다. 그렇죠. 대부분의 큰 이 사업장 노조들은 이 두 개의 그 노총에 거기 포함이 돼 있다. 이렇게 네, 말씀을 드릴 수가 민주노총이 있죠. 훨씬 더 큰 그렇죠. 조직이죠. 민주노총은 100만이 넘는 정말로 큰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네. 있는데 우리가 바로 이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인 거죠. 네. 자, 그런데 이 민주노총 산하에는 또 16개의 산업별 큰 노조가 있습니다. 네. 그 중에서 가장 큰 단위를, 가장 큰 그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것이 네.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조라고 하는 네. 굉장히 좀 보면은 이름이 긴데 네. 이 노조가 사실 조직이 제일 커요. 네. 이 조직 밑에 또 그 산하에 국민연금 지부라고 하는 우리 노동조합이 속해 네. 있는 것입니다. 네, 정리를 하면은 네. 100만 규모의 민주노총이 있고요. 그렇죠. 또 이름 좀 어렵지만 줄여서 네. 공공운수노조가 그렇죠. 있고 그 조직 산하로 국민연금 지부가 있다. 그렇죠. 이렇게 얘기하면 예, 맞습니다. 이해하면 되겠군요.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죠. 네, 그럼 다음으로 네. 이 각 상급단체들의 네. 뭐 마크나 예. 특징들이 있을까요? 예, 맞습니다. 제일 상위에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네. 이 노동자들의 얼굴을 형상화한 옆 예, 얼굴이요. 그런 로고를 쓰고 있는데 네. 이게 제가 보니까는 평등과 단결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. 평등과 단결. 예. 네.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아까 얘기를 했던 이름도 긴 그 네. 공공 운수 사회 서비스 노조가 있죠. 네. 이 노조의 경우에는 삼색기가 형상화된 네. 그러한 그 CI를 쓰고 있는데 네. 그 로고의 의미가 여러 개의 노조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형성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일단 각 개별 노조 단체들의 화합을 그렇죠. 되게 중요시하는군요. 예, 맞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노조, 국민연금 지부의 경우에는 횃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노동조합을 영어로 쓰게 되면 유니온이라고 네, 쓰게 유. 되잖아요. 예. 그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따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로고를 만들었는데 강한 투쟁 의지를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네, 있습니다. 저도 국민연금 이 지부의 네. 트레이드 마크인 불꽃 그렇죠. 형상을 보면 되게 네. 강렬한데요. 네. 마치 과거 그 피광 통키 네, 맞습니다. 불꽃 슛을 네, 그렇죠. 네, 연상하게 하는데 네. 네, 기억에 굉장히 뇌리에 많이 남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네, 그럼 다음으로 우리 국민연금 지부의 네. 구성 체계와 예. 우리 좀 그 뭐 지부장, 네. 뭐 위원장, 뭐 분회장, 예. 지부장 뭐 이렇게 나눴는데 예. 정식 명칭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예, 그게 좀 어렵죠. 네. 자, 일단은 우리가 조직도를 보게 되면 국민연금 지부라고 하는 가장 큰 단위가 있죠. 네. 지부가 그렇죠. 있고요. 지역별로 지회라고 하는 단위를 또 두게 됩니다. 네. 그 밑으로는 분회라고 하는 지사에 해당이 되는 이런 단위를 두게 되는데 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부의 장은 지부장이고 네. 지회장은 지회장, 그 다음에 분회장은 분회장이라고 불러야 맞겠죠. 네. 그런데 명칭을 왜 그렇게 쓰느냐? 지부에서 사실은 그 상대를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이사장이죠. 이사장이죠. 네. 그렇죠?
그 다음에 지회에서는 본부장이고 네. 분회에서는 지사장이 지사장이죠. 대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격을 맞추고 어떤 투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부 위원장, 지회 본부장, 그리고 분회 지부장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어쨌든 정식 명칭은 지부의 장은 그렇죠. 우리 위원장, 맞습니다. 그리고 각 지회. 예. 지회의 그렇죠. 장은 지회 본부장, 그렇죠. 우리 본부장, 네. 그리고 각 분회에 있는 예. 장은 지부장이 예, 맞습니다. 정식 명칭이 되겠네요. 그렇죠. 네, 그럼 다음으로는 좀 어렵고도 중요한 얘기인데요. 그렇죠. 우리 국민연금 지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럼 의사결정 구조와 그 각 회의체에 네.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일단은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네.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조합원들의 의견을 그래도 다 반영할 수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. 그렇죠. 네, 가장. 국민투표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인데 네. 총회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가장 큰 회의체가 하나가 있고요. 네. 그 다음에 항상 이 총회를 열 수가 없다 보니까 네.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전 네. 국민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잖아요. 네, 대의제 예, 민주주의죠. 그렇죠.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의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대의원 회의라고 하는 네. 또 하나의 큰 회의체가 있습니다. 네, 정리해 보면 의사결정 기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우리 전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그렇죠. 있는 총회가 있고, 맞습니다. 이 총회만으로는 이 의사를 묻기가 어려우니 그렇죠. 총회에 가름해서 각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맞습니다. 대의원들이 대리를 해서 그렇죠. 네,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네. 대의원 회의가 있죠. 맞습니다. 사실 대의원 회의 보면 네. 이 대의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현장에서 가끔씩 뭐 대의원대를 간다고 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네.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러 가시는 거다. 이렇게 네,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네, 같아요. 우리 대의원들도 이 총회를 가름해서 그렇죠. 이 대의원 회의를 하는 만큼 맞습니다. 이 국민연금의 조합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그렇죠. 있도록 네, 좀 더 신중하고 그렇죠. 네, 뭐 심사숙고한 그렇죠. 네, 활동이 필요하겠네요.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회의체가 항상 열리기는 어렵다 보니까 네. 조금 더 상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회의체를 또 두 개를 더 그게 이제 두고 저도 있어요. 좀 그렇죠. 헷갈리더라고요. 예. 지부 운영위와 맞습니다. 네. 지금 지부 집행위원회랑 네. 운영위원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, 네. 사실 두 개의 그 회의체를 보게 되면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을 참여하는 그 보면은 그 구성원들을 봤을 때 네. 두 개 다 이 노조 본조에 있는 간부님들하고 그 다음에 지회 본부장님들은 모두 소속이 돼요. 네. 차이라고 한다면 집행위원회는 분회 지부장님들까지 포함이 되고 네. 운영위의 경우에는 이제 지부장님들이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는 집행위 같은 경우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역할을 좀 중시하게 되고요. 네. 집행위가 아닌 이 운영위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지부의 상시적인 그런 네.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총회에 상정할 그런 안건들을 의결하는 좀 이러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라고 네.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, 같아요. 정리하면 집행위원회는 지부장님들이 그렇죠. 참석을 하는 거고 그 역할은 이제 각 분회의 의견을 모으는 조합원들의 그렇죠. 의견을 모으는 그렇죠. 행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런 총회를 모으는 것이 핵심인데 그렇죠. 이제 그 역할을 각 분회의 지부장님들이 그렇죠. 수행을 하시고 운영위원회는 이 노동쟁이나 그렇죠. 뭐 일반 지부 운영 회의에 관한 그렇죠. 네, 일을 하는군요.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노조가 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봤잖아요. 네. 노조 가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네, 먼저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을 보면은 예. OECD 평균을 봤을 때 예. 10%가 좀 넘어요. 예, 그래서 예. 가입률이 좀 많이 저조한데요. 예, 예. 사실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네, 먼저 열린 마음으로 예.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네. 네, 각 분의 지부장님들께 제출하면 끝입니다. 그렇게 간단한가요? 네, 그런데 혹시 노조 가입을 하는데 네, 뭐 전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혹시 뭐 이런 제한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? 네. 뭐 전 노동조합을 내가 가입을 하는데 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. 그렇죠. 뭐 그런 절차는 없고요. 네. 국민연금 직원이면 네.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고 다만 이 자격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. 네.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첫 번째는 노동조합에 입사한 지 1년이 네. 경과한 후에 예.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하고 네. 또 두 번째로는 이 제명 네. 또는 탈퇴 네. 후에 다시 재가입했을 경우에는 네. 이 분회 총회를 열어서 네.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아,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조건이 있고 그 외에는 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입 조건은 없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해가 잘 됐습니다.
예, 오늘 이 노조의 딱딱한 내용들을 한번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?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어렵지만은 아주 딱딱하고 중요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, 자,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네, 딱딱한 내용이긴 한데요. 최근 사측에서 평가 시안을 공개했습니다. 그 보셔서 아셨겠지만 이 황당무계한 평가 지표가 되게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부에서는 평가 의견을 분야별로 좀 취합 중에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, 이 무리한 평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네,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앞으로도 노동조합 관련해서 뭔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. 보이시죠? 지금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희는 좀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녕. 안녕.